오늘은 등교했을 때 배웠던 두 직선이 서로 평행이기 위한 조건에 이어서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등교했을 때 평행이기 위한 조건 어떻게 이끌어냈었죠? 그때는 이제 구체적인 실제 그래프의 식을 보고 y절편과 기울기를 비교해 봐서 결론적으로는 두 직선이 평행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되구나 라는 것을 추측했었습니다. 이번에 수직이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평행했을 때랑 달리 조금 더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한 아이디어가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실제 예시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문자로 관련된 식을 데려와서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수직인 두 직선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빨간색 수직인 두 직선을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 상태 그대로 바로 증명을 시작하기에는 조금 계산적으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이 직선을 이제 일반적으로 논다면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기울기와 y절편을 다 가진 애가 될 거고요. 얘도 기울기와 y절편을 다 가졌으니까 다른 문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 계산을 시작하면은 계산할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과연 이동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원점을 딱 지나게 즉 수직인 두 직선의 교점이 원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바꿔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꾸면은 더 이상 이 식이 아니라 좀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뀝니까? y는 mx 플러스 n이 아니죠. 왜요? 원점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y절편 자체가 0이 돼버려요. 즉 y는 mx가 됩니다. 이동을 했어요. y절편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기울기 자체는 바뀔 수가 없죠. 그 직선 자체의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위에 있던 이 직선도 이동을 했기 때문에 y절편이 0이 될 테고요. 그러면은 옮긴 직선의 식은 y절편이 0인 y는 m'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훨씬 더 계산할 양이 줄었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이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찾아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평행 이동을 해서 조금 더 간단한 식으로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평행 이동한다는 건 기울기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수직은 유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두 직선이 수직일 때 어떤 조건을 만족시킬지 어떻게 찾냐? 이렇게 보조선을 그렸습니다. 자, 그럼 보조선을 그리는 순간 어떤 게 생기냐면 자, 이 점은 원점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새로운 점, 교점, 이 점과 이 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점을 P라고 두고요. 이 점을 Q라고 되겠습니다. 자, 이 보조선을 그린 거는 제가 정확히 이것도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X는 1을 그린 겁니다. 보조선을.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자, 그럼 여기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도 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P의 좌표와 Q의 좌표를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왜요? X좌표는 여기가 이제 수직으로 내렸다고 하면은 1, 콤마가 될 거고 Y 값은 어떻게 구하죠? 빨간색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Y 값 M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비슷하게 Q의 좌표도 X좌표는 1이기 때문에 Y좌표만 구하면 되는데 요 밑에 있는 빨간색 선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Y좌표 M'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잘 보면은 여기 있는 삼각형, 여기 있는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죠? 그쵸. 직각삼각형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직각삼각형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죠. 뭐죠? 네,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증명에서 중요한 아이디어가 쓰인다는 게 바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는 이유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기호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빗변의 길이는 지금 PQ 길이고요. 이 PQ 길이의 제곱은 짧은 변은 OP네요. OP 길이의 제곱 더하기 나머지 OQ 길이의 제곱과 같다라는 사실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P점 좌표 다 알죠? Q점 좌표 다 알죠? 원점 좌표는 0,0이니까 당연히 알고요. 이 세 가지 삼각형 꼭지점의 좌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배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더 구체적으로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PQ 길이부터 써볼까요? PQ 길이는 이 길인데 X 값이 어차피 같기 때문에 Y좌표만 비교를 해주면 돼요. X좌표는 1로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 거리는 상식적으로 몇이 될까요? Y좌표의 차의 절대값만 씌우면 되겠네요. 즉, M-M'이 될 거고요. PQ 길이는 얘를 제곱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OP 길이 가보겠습니다. OP 길이 어떻게 하죠? X좌표 길이 뺀 거의 제곱 그리고 Y좌표 길이 뺀 거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는데 제곱을 할 거니까 이제 루트를 빼고 쓰면 되겠죠? X좌표 길이의 차는 1이네요. 1제곱 그리고 Y좌표 길이의 차의 제곱 이게 바로 OP 길이가 되겠습니다. 가로만 쳐줄게요. 그 다음에 OQ 길이의 제곱은 여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원점이기 때문에 Q에 대한 X좌표 길이의 제곱, Y좌표의 제곱 합을 해주면 되겠죠. 즉 1의 제곱 플러스 M'의 제곱이 될 겁니다. 얘도 괄호를 쳐서 구분을 해줄게요. 자, PQ 길이가 M 빼기 M'이고요. OP 길이가 지금 첫 번째 괄호 안에 있는 얘고요. OQ 길이는 얘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식이 간단하게 나온 이유가 우리가 아까 평행 이동하고 보조선을 x는 1로 데려왔기 때문에 꽤 지금 계산이 간단하게 나온 겁니다. 자, 이거를 정리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꿔서 우리가 서로 두 다른 직선이 수직이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완전 제곱이네요. m제곱 마이너스 2m m'이겠죠. 그 다음에 m'의 제곱 될 거고요. 요거는 뭐 가로 빼고 쓰면 되니까 1 더하기 1이 되겠네요. 2 더하기 m제곱 그 다음에 m'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지워지는 게 보이네요. m제곱 이항시키면 지워질 거고요. m'제곱도 이항시키면 지워지겠네요. 그럼 뭐만 남냐? 마이너스 2m m'은 2가 남네요. 자, 마침 다 짝수니까 2도 양변에 나눠버리고 여기 마이너스도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자,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 결론만 봐볼게요. 우리가 요 m과 m'이 의미했었던 게 뭐였죠? 요 m과 m'이 의미했었던 건 뭐였죠? m'을 곱했더니 지금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데 m은 어디서 등장했냐? 바로 기울기였어요. 두 직선의 기울기가 m과 m'이었단 말이에요. 즉 서로 두 다른 직선이 수직이기 위한 조건은 뭐다? 지금 보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이제 평행 이동하기 전에 이렇게 있을 때는 y절편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평행 이동하기 전이나 평행 이동을 한 거나 어쨌든 수직인 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결과는 뭐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기 위한 조건에서는 y절편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뭐만 따지면 된다? 기울기만 따지면 되고요. 그 기울기가 어때야 된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수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을 할 때 사용된 아이디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했다는 거 요거까지 챙기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교과서 내용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0쪽 맨 밑에 보시면 박스 안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조건이 나와 있네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조건은 뭐다? 일반적인 두 직선이 이렇게 두 개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y절편은 전혀 상관없고 서로 수직이란 얘기는 뭐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구나. 반대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은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우리 기울기가 정의가 아예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 기울기가 정의가 안 됐었죠? 등교할 때도 말을 했었죠. 기울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직선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기울기가 0인 것과 기울기가 없다라고 말하는 좀 특수한 직선이 있었죠. 기울기가 없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기울기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였었어요. 어떤 직선이 그랬죠? 그렇죠.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바로 기울기를 정의할 수 없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었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없으면 얘는 y는 mx, 이 x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자체는 어떻게 쓰죠? x는 뭐 a 이런 식으로 숫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x는 숫자. 그럼 얘와 수직인 직선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얘랑 맞지가 않는데 기울기 자체가 없는데 기울기를 곱할 애가 없는데 요거는 좀 별도로 따로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y축과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얘와 수직인 건 뭐겠어요? 얘와 수직인 건 이런 식으로 x축과 평행한 직선이겠죠. x축과 평행한 직선은 어떻게 식을 씁니까? y는 숫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별도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직선 x는 a 이런 꼴의 직선은 이런 꼴의 수직인 직선은 따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수직인 직선은 뭐다? y는 숫자 2다. 이런 직선이다. 얘와 얘가 서로 수직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 따로 챙겨두셔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시죠? 얘네들은 얘가 특히 얘가 기울기가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을 사용할 수 없어서 따로 별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직이기 위한 조건을 배웠으니까 한번 교과서 내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21쪽으로 넘기시고요. 문제 3, 4번이 보이는데요. 한번 영상 멈추고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재생해주세요. 자, 3번입니다. 3번 먼저 해결을 해볼게요. 우리 평행했을 때 풀었던 문제랑 완전 똑같네요. 점 하나를 지나고 다음 주어진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즉 얘와 수직이면서 점 1, 마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네요.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우리가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뭐였죠? 기울기, 다시 복습합니다. 기울기와 y절편 아는 경우.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 배웠던 기울기와 지나가는 한 점을 아는 경우. 그리고 두 점을 아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죠? 바로 두 번째 경우. 기울기와 한 점을 알려주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한 점은 뭔데요? 지나가는 한 점은 몇 콤마 몇이죠? 그쵸. 1, 마3을 이미 알려줬고 기울기를 이제 우리가 캐치를 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캐치를 해내죠? 지금 얘랑 수직이고 싶대잖아요. 얘의 기울기가 몇입니까? 여기 있는 4분의 1입니다. 우리는 4분의 1과 어떤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지만 이 어떤 기울기를 갖는 애가 얘와 수직이겠죠. 수직의 조건이 두 직선의 기울기를 데려와서 곱했을 때 마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숫자 뭐죠? 마이너스 4니까 충분히 추측할 수 있으니까 직선인 위에 주어진 1번에 주어진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4가 되겠구나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기울기가 마4이면서 한 점 1, 마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겠네요. 공식이 뭡니까? 기울기 데려오고 x-1 얘는 그대로.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 묻히시면 안 되죠?
자, 정리해볼게요. y는 마사 x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형이네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2와 2만 남기고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즉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한 점은 뭐예요? 한 점은 마찬가지로 1,3을 지날 거고요. 기울기는 지금 어때야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과 곱했을 때 마1이 돼야 되잖아요. 암산 충분히 가능하죠? 몇을 곱해야 되죠? 2만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지금 얘와 얘를 어떻게 했을 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공식만 대입하면 되겠죠? 기울기 데려오고 1,마삼 정리하면 y는 2x 마이너스 2인데 마삼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해볼게요. 4번 두 직선을 주어지고 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기 위한 상수 K를 구하라네요. 자, 수직이기 위한 조건은 뭐다? 기울기,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의 기울기 바로 대답할 수가 없죠. 왜? 표준형이 아니니까 표준형으로 먼저 만들어주겠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2y를 이번엔 이항시킬게요. 그럼 2y는 x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 즉,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얘도 해보겠습니다. 3y만 남기고 이항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는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 3분의 k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된다?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임을 확인하면 된다. 즉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k를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k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일단 양변에 플러스 플러스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면 6분의 k가 1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k는 몇이다? 아, 6이구나.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울기를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 표준형으로 고쳐서 기울기를 뽑아낸 다음에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임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연습을 하셨을 것 같고 121쪽 맨 밑에 있는 생각과 표현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각과 표현은 이제 설명하는 과정보다도 결과를 암기해두면은 훨씬 더 문제를 깔끔하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은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를 말했냐면은 지금 두 직선이 이렇게 지금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죠?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평행하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고 수직이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 바로 이거를 설명해봐라 라고 했네요. 자, 이거 별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럼 뭘 비교해야 돼요? 기울기는 같고 y좌표는 다르다. 근데 지금 기울기랑 y좌표는 보기 좋은 꼴이 아니니까 바꿔줘야겠죠. 그렇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바꾸면은 b와 e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일 거고요. 두 번째도 지금 a, b, c 위치가 똑같이 프라임만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직선은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프라임만 붙여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이 있습니다. 요렇게 표준형으로 보시고 같은 겁니다. 이렇게 평행하기 위한 조건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평행. 자, 평행하려면 일단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데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얘였고요.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얘였죠. 그러고 또 y절표는 어때야 됩니까? 달라야 되죠. y절표는 뒤에 있는 값이니까 얘랑은 달라야 된다는 거네. 이걸 이용해서 요렇게 조금 더 보기 좋게 바꿔주는 건데요. 자, 어떻게 바꾸면 되냐? 일단 마이너스는 양변에 곱해주면은 당연히 없어질 거고요. 지금 이렇게 가려면 A끼리 B끼리 돼 있잖아요.
뭘 해주면 될까요? 뭘 해주면 되냐? 양변에 A'분의 B를 똑같이 곱해주시면 됩니다. A'분의 B.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이게 사라지고 여기는 얘가 사라집니다. 그럼 뭘로 바뀌냐? A'분의 A는 B'분의 B구나 라고 정리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뭘 곱해준다? 양변에 C'분의 B 그리고 여기도 C'분의 B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또 지워지냐? 이거 지워지고요. 여기는 얘가 지워지네요. 그러면은 C'분의 C는 B'분의 B와 같지 않다. 순서만 바꿔서 쓸게요. 얘와 같지 않다. 그래서 얘네 둘을 합치면 바로 여기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수직인 경우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수직이라는 건 뭐였어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아까 기울기가 뭐였죠? 마이너스 B분의 A와 그 다음에 뭘 곱한다? 마이너스 B'분의 A'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거네요. 어차피 음수 두 번 곱하면 양수니까 무시하시고 그러면 B'분의 A'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네요. 자, 분모에 있는 거 보기 안 좋으니까 양변에 B'을 곱해주면 A'은 B'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죠. 여기 음수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똑같이 정리를 해보자면 우변에 있는 항을 이항시켜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걸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유도하는 과정보다도 아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결론이 중요하다. 결론이. 이렇게 일반형이 나왔을 때 결론의 의미가 뭐냐? 일반형인 두 직선이 나왔을 때 우리가 평행이냐 수직이냐 이런 거 풀려면은 항상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할 필요 없이 일반형이 나왔을 때 평행할 조건은 바로 얘고 수직일 조건은 바로 얘다. 굳이 바꾸지 말고 바로 이거 아니면 이걸 사용해서 계산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그런 수고를 덜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암기해 두시면은 문제 풀 때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일반형일 때 서로 평행하고 수직일 조건 요거를 한번 이용해서 아까 풀었던 4번 문제를 다시 풀어볼까요? 4번 문제는 이제 수직만 말하는 거긴 한데 지금 일반형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 풀 때는 얘를 다 표준형으로 바꿔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형일 때 수직일 조건은 뭐다? A 그리고 B'을 곱해서 더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A는 뭐예요? A는 여기 X 앞에 있는 1이 될 거고요. B는 뭐예요? B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C는 필요 없다는 거죠. 약간 Y절편이 필요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A'은 바로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은 3이 될 거네요. 그럼 요걸 이용해서 풀면은 A'A끼리 곱하면 K이고 그 다음 B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6이고 그게 0이라는 거니까 K는 6 바로 나오네요. 자,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아까 생각과 표현에 있는 결론을 우리가 암기하고 계시면은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풀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등교 해서랑 원격 수업까지 해서 두 직선이 서로 평행 혹은 수직이기 위한 조건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선과 다른 하나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